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상당히 좀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때 아니게 민주당에서 불거지고 있는 지금 조국 논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 시작은 지난 금요일에 초선 의원 5명이 반성문, 입장문을 내면서 좀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지난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국 사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영환 의원 등 5명이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검찰개혁에 있어서 당위성을 잃은 게 아닌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권리당원 등등 일부 강성 친문 세력을 중심으로 엄청나게 비난과 비판이 쇄도했고요. 결국은 이 가운데 한 명인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반성문을 냈습니다. 자신이 그 짐을 떠안았어야 됐다라고 반성문을 냈고요. 조국 전 장관을 계속해서 엄호해왔던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경제다. 지금 조국 논쟁할 때 아니다. 또 이렇게 일갈하기도 했는데 이 조국 논쟁, 조국 논란. 사실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성역화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논쟁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는 앞서 박창환 교수는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저는 반드시 짚고 갈 문제예요. 네. 이거 덤다고 덮어질 문제가 아닙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적절하냐 하지 않는 문제가 그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는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나뉩니다. 조국 이전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 정의, 평등, 공평 살아있었습니다. 해보자는 분위기가 상당히 있었죠. 조국이 그 아이콘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니란 말이죠. 평등커녕은 비평등, 정의커녕은 반정의 이런 식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네. 자, 그렇다고 얘기하면 그때 대통령이 정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거는 불거질 문제고 그 이후에 안 잘하다 보니까는 그 아들, 딸들의 무슨 표창장도 나오고 무슨 이렇게 인턴도 나오고 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반성하지 않으면은 내년 대통령 선거 못 치릅니다. 이거 이번에 넘어간다고 해서 내년 대통령 선거 안 올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털고 나가야 됩니다. 네. 어떻게 털 것인가? 치열하게 논쟁을 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부적으로 먼저 공유를 하고 난 다음에 사과할 것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때 관련된 인물들은 뒤로 밀려나야 돼요. 근데 그것이 아프다 그래서 딴 식으로 프레임을 짠다든지 또는 얼버무리는 것은 전혀 짚고 나간다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문제는 조국 문제 때문에 우리 청년들, 특히 이 20대 남성들,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분개하고 있는지 지금의 그것을 잊지 못했다고 얘기하면은 이번 재보선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년 대통령 선거 어떨까요? 이 문제를 얼버무리고 넘어가 버리면 내년에 우리 20대, 30대 청년들이 더 강한 비판을 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문제까지 또 내부적으로는 금기가 됐다 얘기하면 누가 이 정당한테 표를 주겠습니까?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조선 의원 5명이라든지 장경태 의원 등등이 말하고 있는 거는 그래도 이 당은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들의 일부 중진 의원들,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힘을 실어줬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통해서 정당이 정권의 재창출을 하는 겁니다. 역대 다른 정당도 대부분 그렇게 해왔고 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긍비시하고 난 다음에 프레임을 이전시켜가지고 유불리를 따져서 묻어버리고 가는 것은 네. 비겁한 것이고 그들은 묻지만 국민들은 묻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논쟁은 저는 상당히 건강하고 네. 이들에 대한 일부 강성 친문들의 이 문자 폭탄이라든지 비난은 너무도 적절치 않는 이들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5년째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선거에서 진 것이다. 여전히 그런 어떤 현실을 모른다고 얘기하면 민주당 가야 길이 너무도 멀다는 생각을 좀 이번에 새삼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론가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내 중진이라던가 좀 책임감 있는 사람들의 이 조국 사태 관련된 목소리는 기대만큼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일단은 조국 문제는 지난 총선을 통해서 사면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인식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의 승리는 사상 유례 없는 이 팬데믹 상황, 코로나 사태 속에서 네. 야당 발목 잡지 마라. 그 여당을 좀 여당 일할 수 있게 좀 내버려 둬라. 그래야지 이 위기를 돌파할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총론적인 국민의 여론이 수렴된 겁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면권을 준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좀 여당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잘못 이해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여당 적극적인 지지층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조국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 하면 민주당 지지층은 대통령이 임명한 날 청문회 하는데 70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3대를 갖다가 탈탈 털어가지고 검찰개혁 주장하니까 이 소위 기득권을 가진 검찰과 보수 언론이 합작해가지고 진짜 먼지 나듯이 털어가지고 결국은 3대를 갖다 풍비박산 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조국 전 장관을 갖다가 읍참마속을 한다면 누가 검찰과 언론과 싸우겠느냐라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갖다가 저는 뭐 이 인식 자체에 대해서 일부 동감은 합니다. 하지만 그 결론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를 갖다가 인정하게 되면은 앞으로 검찰과 언론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로 귀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검찰과 보수 언론과 싸우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지난 1년 동안 지난 총선 이후에 네. 검찰과 보수 언론과 그렇게 싸웠는데 국민은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면 이 결론이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검찰과 보수 언론과 싸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뭐 그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 원하는 게 뭡니까? 대표적으로 백신 문제입니다. 또 부동산 문제예요. 그다음에 일자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네. 이 문제는 뒷전에 두고 검찰과 보수 언론과의 싸움에만 집중을 한다면 다음 대선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왜 과거랑만 싸우려고 하는 거죠. 네. 국민들의 미래, 그러니까 좀 국민을 믿고 국민도 민생을 챙기면서 개혁을 한다 그러면은 검찰 개혁이라든지 보수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국민들도 지지를 보내줄 겁니다. 좀 국민을 믿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니면은 검찰 개혁이나 보수 언론 개혁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점에서 민주당 중진들이 지금 당대표급들이 이런 지지층의 생각 뒤에 숨지 마라. 이런 지지층을 설득해서 중도층을 이런 개혁에 동참시키기 위한 네. 방안들을 내놓는 게 지금은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좀 조국 사태의 논쟁이 너무나 과거 회기적이다. 좀 미래지향적인 논쟁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